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눈 성형은 다른 성형 수술에 비해서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네. 요즘에는 어떤 환자분들이 많이 병원을 찾으시나요? 네. 아무래도 그 고등학생들 수능이 끝나고 겨울방학이 다가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성형외과를 많이 찾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성형외과를 이렇게 해보다 한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은 그 당시는 학생 하면은 주로 이제 대학생들이나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 그 네. 학생들이 많이 찾았는데 지금은 갈수록 나이들이 어려져가지고 중학생들이 성형외과를 많이 찾는 그 추세에 있습니다. 오, 그러면 성장기 청소년들도 상담을 위해 병원을 많이 찾는 편인 건가요? 요즘에 그 성형외과에서 뭐 청소년들을 보는 일이 아주 흔한 일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초등학생이 그 부모님을 모시고 성형외과 와가지고 뭐 부모님을 졸라가지고 성형수술 해달라고 이럴 때 쓰는 경우도 흔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신체적 성장이 좀 빠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수술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으로도 어느 정도 성숙되어서 자아 정체성이 확립된 이후에 수술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눈 성형이라고 하면 사실은 쌍꺼풀 수술을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쌍꺼풀 수술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뭐 쌍꺼풀 수술하면 우리가 너무 많이 잘 알려져 있죠. 그 매물법, 절개법. 네. 사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역시 매물법과 절개법입니다. 근데 매물법이라는 것은 우리 눈꺼풀에 작은 구멍을 내서 여기에 그 머리카락보다 작은 수술용 실을 넣어서 우리 피부와 눈뜨는 근육 사이를 이렇게 봉합해주는 그런 방법이 매물법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실밥을 뽑을 필요가 없고 부기도 적고 수술에 흉터가 남지 않아서 아주 자연스러운 쌍꺼풀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눈꺼풀 피부가 얇고 지방이 없고 처진 피부가 없는 분들에게 적절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뭐 매물법 하면은 잘 풀린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죠. 네네. 물론 매물법은 절개법보다 잘 풀립니다. 풀릴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매물법이 그 수술한 재료나 방법들이 많이 개선이 되어서 예전의 매물법에 비해서 좀 풀리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바쁜 직장 여성들이 매물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은 구멍을 내서 이렇게 머리카락보다 작은 실을 끼워 넣는 게 매몰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 또 하나 다른 방법, 절개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역시 동양 사람들에게 쌍꺼풀 하면 그래 절개법이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고요. 네. 절개법이라는 것은 피부를 절개해서 불필요한 피부를 잘라내고 근육 잘라내고 지방을 제거하고 그리고 피부와 눈뜨는 근육 사이를 유착시켜 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매물법에 비해서 좀 부기도 좀 더 오래 가고 자연스러워지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피부가 늘어진 분이라든지 눈꺼풀이 두툼한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눈뜨는 좀 힘든 분들 그런 분들을 같이 교정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더라도 잘 풀리지 않는 확실한 쌍꺼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쌍꺼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몰법과 절개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매물법과 절개법의 단점을 좀 보완한 그 우리 부분절개라고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최소절개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눈꺼풀이 처지지 않았으면서 그러면서 지방이 좀 두툼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만 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네. 방법은 피부를 좀 절개해서 그 두툼한 지방만을 일부 빼냅니다. 그리고 매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쌍꺼풀을 만들어주는 방법이죠. 이 방법은 물론 이제 절개성이 작기 때문에 흉터 걱정이 없고 그리고 매물법보다도 풀릴 일이 적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눈뜨기 힘든 분이라든지 네. 눈꺼풀이 좀 두툼한 분들이 이 방법으로 수술했을 때는 좀 부자연스러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용상의 이유 말고요. 이 중장년층을 보면 눈을 뜰 때 이렇게 힘을 줘서 이렇게 뜨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이런 것도 성형수술을 받으면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네네. 그 안검하수 증상을 말씀하시는데요. 네네. 안검하수라는 것은 그 선천적 또는 후천적 이유로 인해서 눈뜨는 근육이 이완되어서 윗눈꺼풀이 눈동자를 가리는 증상을 그 안검하수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눈꺼풀, 그러니까 윗눈꺼풀의 위치는 우리 눈동자의 윗부분만을 살짝 가리는 정도를 정상적인 윗눈꺼풀의 위치로 보고 있는데 네네. 눈뜨는 근육이 이완되면은 눈꺼풀이 눈동자를 많이 가리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동공까지 가려서 시야장애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눈을 뜨실 때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마를 찡그리고 눈썹을 치켜 올려서 눈을 뜬다든지 네네. 아니면은 턱을 들어서 눈을 뜨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미용상의 이유와 똑같이 뭐 매몰법이나 절개법이나 이런 방법으로 치료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런 방법은 매몰법으로는 거의 치료가 잘 되지 않고요. 네네. 물론 이제 절개하지 않고 그런 안검하수를 교정하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큰 효과를 그냥 심한 경우는 교정이 되지는 않고요. 네. 또 이렇게 안검하수의 원인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선천적인 안검하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을 먼저 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후천적인 안검하수는 바로 수술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지켜봤다가 수술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그 나이에 따라서 나이 변화에 따라서 눈 뜨는 근육이 이완되어서 생긴 안검하수라든지 아니면 위상으로 인해서 눈 뜨는 근육이 파열되어서 생기는 안검하수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수술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그리고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생긴 그런 안검하수 같은 경우에는 좀 기다려 봤다가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수술 방법은 피부를 절개해서 눈 뜨는 근육을 노출시킨 다음에 눈 뜨는 근육을 조여서 팽팽하게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고요. 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눈 뜨는 근육을 절단해서 그래서 봉합 단축해주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윗눈꺼풀을 그 이마 근육에 그 연결해주는 이런 수술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우리가 안검하수 수술하신 분들은 뭐 눈이 잘 안 감긴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네. 안검하수 수술하신 분들은 눈이 잘 안 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주무실 때 눈이 덜 감기는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간이 지나면은 많이 호전이 됩니다. 그럼 뭐 건조증이나 이런 걸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네요? 당연히 있죠. 네. 그럼 속눈썹이 길거나 뭐 눈을 찔러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이 안검하수와 같은 방법으로 수술을 받으면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원인이 다릅니다. 그런 경우에는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하나는 원래 속눈썹 자체가 안쪽으로 나 있어서 눈동자 쪽으로 나 있어서 눈을 깜빡거릴 때 그 눈썹이 각막을 자극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하나는 우리 피부가 늘어져서 우리 눈썹을 안으로 밀고 들어가기 때문에 깜빡거릴 때 역시 각막을 자극하는 그런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안검 성형을 통해서 안으로 향해 있는 눈썹을 밖으로 향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원인이 되는 피부나 근육을 제거함으로써 그걸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은 레이저로도 눈 성형을 많이 하신다고 하던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술할 때는 그 메스라는 수술용 칼을 이용해서 수술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 칼 대신에 메스 대신에 레이저 광선을 이용해서 수술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레이저 광선을 이용해서 수술하기 때문에 좀 더 정교하고 정밀한 수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술하면서 출혈이 적고요. 그리고 수술 후에 부기가 적고 통증이 적은 그래서 회복이 좀 빠른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메스를 사용하는 방법보다도 좀 더 많은 숙련을 필요로 하는 그런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눈 성형에 대한 다양한 방법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눈 성형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그 눈 수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유달리 그 얼굴을 보지 않고 눈만 보면서 쌍꺼풀만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쌍꺼풀 모양만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 수술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물론 눈도 아름다워야겠지만은 그 얼굴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좀 더 아름다운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 눈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쌍꺼풀만 예뻐도 절대 눈이 예뻐지지 않습니다. 얼굴이 예뻐지지 않습니다. 자기 얼굴의 색깔에 맞는, 얼굴 분위기에 맞는 눈 모양을 찾으시고 눈 수술 방법을 결정하기 좋습니다. 쌍꺼풀 모양에만 고집하지 마시고 꼭 자기 얼굴에 맞는 그런 눈 수술이나 눈 수술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의학 박사 조상곤 원장과 함께 눈 성형의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